네, 안녕하세요. 펀드 마케팅 팀의 김동훈 차장입니다. 예, 좀 전에 그 ENP 펀드 이제 좀 설명드렸었는데 시간이 너무 좀 오래돼가지고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끊어서 뒤에 녹음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ENP 펀드는 아니고 제가 오늘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이건 2월 4일 날 된 건데 내용을 한번 전달 드리면 좋을 게 있어서 그걸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또 한 신문 기사 중에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 중국 관계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된 기사가 있어서 간단히 언급 드리려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SK증권 자료고요. 자료가 한 70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꼭 필요한 부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특히 저희 자산시장이라든가 저희 투자하고 관련된 부분만 몇 페이지 발췌했거든요. 그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러시아 문제인데 이게 2월 초에 나온 리포트인데 향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한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모두가 예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러시아님이 예전에 이제 2014년이죠. 14년도 때 크림반도가 아시죠? 크림 사태. 크림 다시 러시아로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재 이후에 이런 뭐 외화 자산 다변화라든가 외국인 투자자 위주 낮추기, 그다음 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 중국과는 깐부죠, 깐부. 그다음에 대외부채 축소. 의외로 러시아가 부채가 되게 작더라고요. 저 놀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향후에 서방 국가가 이런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충분히 대비 가능함으로써 이 경제 제재가 결국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는 힘들 수 있다. 물론 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은 질질 끄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도 기사에 많이 보셨겠지만 러시아가 서방 측에 요구하는 게 솔직히 수용이 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럼 결국은 계속 줄다리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뭐,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해달라. 뭐, 근데 미국이나 EU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잖아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나온 기사도 보니까 그 독일이 노드스트림 2를 중지한다고 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랑 뭐 수교를 단절할 계획은 없다. 하면서 러시아도 약간 거기에 수긍하는 분위기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질질 끄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그 EU 같은 경우에도 제재에 동참을 안 할 수는 없는데 특히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다 러시아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결국은 제재를 하지만 세게는 못 할 거고 러시아도 그 제재를 당하긴 하겠지만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좀 뭐 끌어가겠죠. 협상을 통해 가지고요. 근데 그 협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이 이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변수겠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수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변수였다가 상수였던 게 있죠. 미중무역 문제, 그렇죠? 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거는 다 아시는 사실일 거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워낙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뭐 자산시장에 영향도 안 미치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도 약간 하반기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제가 뒤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요거는 이제 10월 달에 이제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 3년임 확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까지 했던 플랫폼 반도체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반도체는 키울 거잖아요. 결국은 죽일 산업, 살릴 산업 정해서 결국은 공동부유를 하겠다. 근데 공동부유를 할 때 중국 정부가 미는 섹터가 있고 중국 정부가 밀지 않는 섹터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 미는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요 내용인데 자, 이거보다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이 있어요. 물론 아까 성급하게 전망한 걸 수도 있겠지만 자, 연말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이제 이 리포트 보기 전에 가만히 고민해봤어요. 자,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오지 않았나. 자, 연중 긴축정책, 3월달에 금리 0.2에 0.5일지 몰라요. 근데 뭐 어쨌든 올리겠죠? 올린다. 올리고 나서 이제 테이퍼링은 할 거고 그 QT가 양적 긴축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물론 예상을 많이는 못했지만 지금 그 부분도 반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뭘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뭐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 유튜브를 들어보니 의외로 이제 좀 전문가분들 이야기하는 게 미중 무역분야가 아니지만 미중 이슈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자료 있는 것처럼 중간 선거가 있고 또 중국도 공교롭게 같은 1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제20차 당대회가 있어요. 결국은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은 선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 지도자가 연임하나 안 하냐. 물론 공산주의니까 사회주의니까 다 하겠죠. 그리고 미국도 11월 중간선거 평가받는 거잖아요. 약간 뭐 뉘앙스 약간 결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때쯤 돼서 뭔가 또 둘이 G2 둘이 뭔가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어렴풋이긴 그런 좀 우려가 들긴 해요. 물론 잘 가면 좋은데 공교롭게 같은 11월 달이고 둘 다 평가를 받는 일종의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정도란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계속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그 뭐 지정학적인 뭐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이에요. 자, 요 기사가 한국일보 나온 건데 제목이 자, 러시아 편들던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거리든 4가지 이유. 근데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자, 이 기사에서 나온 4가지 이유는 1번 티베트 신장 분리 독립으로 불똥칠 거다. 그 다음에 2번 이게 이제 중국이 러시아 편을 못 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군사적 경제적 실리를 놓칠 수가 있다는 우려. 그 다음에 EU 수출이 러시아 10배다. 중국은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대중 압박을 강화하던 미국 시선 돌리지 않겠냐. 예, 근데 요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먼저 이제 티베트 신장 분리 독립은 그 이제 러시아가 그 21일 날 보통 저희가 그 친러세력 그러잖아요. 친러세력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돈바스 지역에 너희 분리 독립해 승인을 하고 군 병력을 진격시켰어요. 근데 이게 예전 8년 전랑 똑같거든요. 크림반도 할 때랑.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다 찬성을 할 수가 없는 게, 편을 들 수가 없는 게 중국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인권, 티베트, 신장, 위구르 요 부분 있잖아요. 근데 티베트하고 신장, 위구르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에요. 뭘로? 자기들도 분리 독립하고 싶다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테러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중국이 러시아의 돈바스 분리 독립 승인한 거를 지지해주면 결국은 이 중국 내에서는 티베트, 신장, 위구르도 분리 독립 똑같은 거면 왜 우리는 분리 독립 안 시켜줘?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분리 독립을 명분을 사용하지 러시아가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면은 결국 신장, 티베트, 더해서 대만까지 했죠. 우리 더 이상 독립 국가로 인정해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결국은 중국 정부한테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다음 공산당의 얘들이 중요한 정통성이잖아요. 정통성에 이제 심각한 해를 끼치니까 중국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러시아의 편을 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건 잘 몰랐는데 우크라이나가 옛날 러시아에 소속했잖아요. 러시아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이 좀 좋은가 봐요. 그래서 보니까 그 중국의 그 최초의 항공모함이 있대요. 그 랴오닝이라는데 발음도 어렵네요. 이게 실은 중국이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만들다가 완성 못한 거를 98년도에 사들여 가지고 그걸 만든 거래요. 결국 덜 만든 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중국이 마저 만든 거죠. 그리고 지금도 두 번째 항공모함 산둥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거하고 이제 군함들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가스터빈을 그 모델로 해가지고 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군사력 기술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중국 젠11이라는 전투기 있어요. 요거 그 미국 F-15하고 그 대항에서 만든 거였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해서 만들었대요. 결국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함부로 러시아 편을 들 수가 없고요. 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1대1로 아시죠? 1대1로의 동률을 거쳐 갔기 때문에 더더욱 러시아 편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EU의 눈치를 본다 그러거든요. 자, EU 수출 러시아를 빼다.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가 정식 EU의 회원국은 아닌데 EU하고 FTA를 맺어서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EU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돼 있대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EU가 필요하거든요. 왜? 수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EU 수출 러시아 10배예요. 자, 그 러시아 1 수출하면 EU에 10 수출하는데 감히 지금 러시아하고 EU가 이렇게 좀 같은 대립돼 있잖아요. 함부로 러시아 편을 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한참 EU 쪽에 어디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데 여기 러시아 편을 든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미국 시선 돌리기. 자, 이건 뭐냐면은 최근에 미국이 만약에 러시아 분쟁이 없었다 그러면은 미국이 또 중국을 건드렸겠죠. 적극적으로. 근데 물론 이 전에도 뭐 중국 기업들, 뭐 바이오 기업들도 이슈 있었잖아요. 뭐 거래 못하기 이런 부분. 근데 중국 입장 참 다행스럽게 지금 미국의 모든 관심이 러시아에 쏠리는 거예요. 러시아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미국의 관심에 멀어져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굳이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어서 이미 러시아에게 미국이 관심 막 두고 있는데 자기 관심 안 갖고 있는데 러시아 편 들어 괜히 중국까지 눈할 필요는 없겠죠. 굳이 긁어서 부술만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이제 호주 총리 얘기한 것처럼 중국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깐부예요. 깐부인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근데 이런 뭐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적 문제도 있겠죠. 러시아 편을 함부로 못 들고 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 상황이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고 그 예를 들어 이건 뇌피셜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불가피한 선택을 중국이 해야 될 경우에 러시아 편을 들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말 그렇게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까지 가서 나토군이 들어가고 미군도 일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토 미군 대 러시아인데 그럼 이제 중국은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미국 나토 편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러시아 편을 들게 되면은 이 미국이랑 또 대립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가 결국 러시아 편을 들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부의 신장, 위구르, 대만 문제까지 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결국은 보세요. 중국 내에서 이런 소수민족에 대한 독립을 받아줄 수가 없는데 이게 또 인권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은 또 빌미 잘 쓰는 거예요. 인권 때문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인권. 그 다음에 서로 또 군사적으로 대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 문제 걸리면서 이 실은 뭐 저는 그래요. 이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향후에 뭐 경제든 뭐 정치든 조금 영향을 받지 조금 알 수 있겠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중국의 이슈가 크게 발생하면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영향받죠. 수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미국보다는 중국 영향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순히 러시아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문제도 있고 아까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1월 미국 중간선거 그다음에 11월 중국의 당 대회죠. 요 두 가지 큰 이벤트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요 이벤트를 앞두고 향후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대립을 안 하면 좋겠지만 대립을 할 건지를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요거를 또 녹음을 했습니다. 요 리포트는 제가 따로 공유는 안 하게 내용도 많아가지고 뭐 다른 특별한 내용 없었어요. 그냥 결국 뭐 요런 내용 지금 말씀 내용이 거의 저희랑 관련된 건 다니까 여기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중국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변수 중에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